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어제 오후에 저녁에 그 메디톡스 또 변수가 생겼죠. 청문회를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네요. 아,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참 특이합니다, 이거.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메디톡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 시약처가 한 번 더 하기로 한 것이냐. 여기인데 기사에 의하면 메디톡스가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수용한 것도 좀 이상하고 날짜가 6월 4일인 것도 좀 이상해요. 6월 5일이 그 ITG 소송이잖아요. 예? ITG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날짜를 선정한 걸로 봐서. 어제 5월 22일 날 그 법원의 결정이 났잖아요. 생산재개 판매. 네. 그리고 청문회도 그날 열었잖아요. 5월 22일 날. 근데 왜 하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누구나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여는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데일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이 청문회를 한 번 더 여는 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단독. 이런 내용도 있어요. 메디톡스가 청문회에서 의사들로 구성된 의학학술단체에서 내놓은 탄원과, 이거는 피부미용학회죠. 이날 나온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인용 등을 앞세워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달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디토스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전문가의 진술 등 추가 자료 제출과 절차 등이 필요해 6월 4일 청문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 충분한 소명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고 이에 추가 청문이 필요한데 양측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렸다.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메디톡스가 2시간 40분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는데 자기네가 아직 못다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네? 못다한 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갖자. 청문회 시간을 갖자 이걸 요청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각처가 합의를 해줬다 이거죠. 네, 의견을 모았다 이거는 이제 시각처가 승인 오케이 그래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 협의하고 이런 문제인가? 아니, 물론 시각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괜히 나중에 또 판결 이후에 괜히 또 다른 그 빌미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충분히 그냥 네 할 말 다 해봐라 그래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예상할 수 있어요. 시각처가 그래 우리는 허가 취소 낼 건데 나중에 어디가 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더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네 의견 충분히 100%다 들어줄게 하지 할 말 남았다고 더 해봐 뭐 이런 의미로 수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소송에 만약에 허가 취소를 내버렸는데 미국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해버리면은 식약처가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래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식약처는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해왔나요? 대전법원의 판결 기준과 식약처의 허가 취소 기준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왔잖아요. 허가 취소를 번복하거나 이럴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명확한 자기만의 어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메디톡스야 당연하죠. 메디톡스야 자기네 주력 제품이 취소되게 생겼는데 뭔들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 그러겠죠. 그건 메디톡스의 그거는 뭐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은 메디톡스가 아니라 그게 대용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어떤 업체들 할지라도 자기네 회사의 매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제품이 허가 취소되게 생겼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달리겠죠. 네? 자, 메디톡스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유통 중인 메디톡슨주의 안정성과 유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 기준하고 시각체 판단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대전지법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시각처 관계자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각처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유장 결정과 관련해 갖고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향을 줄 사항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좀 이렇게 좀 뭐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꾸 이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여지를 자꾸 남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 이제 그 법원 판결을 나고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일주일 안에 판단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결정한다고. 일주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자, 그랬죠. 그러면은 2월 20일이면은 청문회 했으면 5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결정을 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허가 취소되든 안 되든 운명의 날이 5월 29일이에요. 이 제품에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예 그 허가 취소되느냐 마느냐. 그죠? 근데 6월 4일이면 그 한 주 더 있잖아요. 2주 뒤잖아요. 그죠? 자, 2주 뒤면은 적어도 2주 동안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은 사실상 차트로 이렇게 차트를 봐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할 그런 종목들은 아닌 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 주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베팅을 딱 했다가 22일 날 아침에 그 법원 결정이 딱 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베팅에 때 성공한 거예요. 그죠? 거의 한 뭐 20 몇 프로, 23, 4%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 그것도 뭐, 이제 인체에 복용했을 때, 위해가 될 수 있는 약이야. 인체에 주입했을 때. 그럼 이거는 100% 잘못한 거지.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가족 중에 아니면 부인이 이거를 메토ок신을 맞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으로 만든 약이야. 허가받지 않고. 그럼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에이, 아무 리 없으니까 괜찮아. 뭐 이러고 말겠어요? 꼭 약이 아니라도 식품이라고 쳐봅시다. 어떤 식품 회사가 먹는 과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원료를 가지고 넣어서 팔았어. 근데 그거 먹고 아무런 뭐 이상 증세를 호소한 거기 먹은 사람이 그 구매자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밝혀졌어. 근데 이 회사가 이래. 야, 그거 팔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 아무도 있는 사람 없었고, 어? 그리고 지금 그거 다 팔고 지금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허가받은 원료 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어. 이런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대체 뭐, 이렇게 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이거 주주가 아니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뭐랄까,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 거죠.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냥 유리하게만 보려 그러고, 안 가지고 있다고 마냥 불리하게만 보려 그러고,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토론반에 가봐도, 주주들은 극렬하게 아주 막 이 명변호사들이고, 뭐 팔거나 이런 주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나간 분들은 아주 반대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자꾸 정부 부처가 계속 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자꾸 이제 그 호롱 사태하고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쓴 거는 그게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이 약사법상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글쎄요, 제가 이거 허가 취소 안 되면은 코롱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코롱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사실. 코롱 사장 구속됐잖아요, 그죠? 그 정연호 이 메디톡스 대표님은 기각됐고, 그죠? 구속 청구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선을 메디톡스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약처가 자꾸 혼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6월 5일이라는 그 바로 전날, 6월 5일 날 만약에 그뭐 메디톡스가 이기면은 메디톡스는 완전히 그 잔치집인 것이고, 예? 이 6월 5일 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6월 4일 날 청문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월 5일 이후에 판결이 나겠죠. 그죠? 그럼 6월 4일 날 ITC에서 소송을 메디톡스가 이겼다. 그럼 식약처는 허가 취소 못 내립니다. 아니, 못 내린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못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마 ITC 소송 승소 이후에 허가 취소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 이거 어쨌거나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네? 이거 법원 판결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 법원 판결은 이게 정상을 참작할 수가 있어요. 법원 판결은. 근데 어떤 약이나 식품, 의약품, 뭐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 취소의 기준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약사 관련 법에. 그러니까 법에 명시돼 있다는 거는 정상 뭐 법원처럼 뭐 정상을 참작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은 아니잖아요. 법원은 일반 사고를 쳐도 뭐 깊이 반성하고 뭐 이런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이 감량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품이나 약품은 아니에요. 그 이런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가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잘못 저질렀는데 아,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그러면 형을 좀 감량해 줄게. 행정처분을 좀 감량해 줄게. 이런 게 이렇게 적용돼 버리면 이 법이 무의미해져요. 이런 쪽에서. 메톡스 입장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는 자기네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그 취소를 모면하려고 막 총동원하겠죠, 노력들을. 그죠? 근데 이 판단권을, 결정권을 가진 시각처가 계속 어떤 뭔가 여지를 계속 두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22일 날 청문회 딱 열고 뭐 언론을 통해서는 뭐 취소가 거의 확정적이다 계속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무슨 청문회 한 번 더 한다 이게 탁 나와버리면은 어제 그날 저녁에 만약에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 하는 식약처 입장을 전해준 뉴스를 보고 엄청 많이 매도했던 사람들은 식약처에 대해서 비난을 엄청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물론 된 그 허가 취소 예정일보다 일주 더 정도 그 결정이 보류됐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정도의 동안 메디톡신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뭐 못해도 보하 아니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어쨌거나 2주 동안 뭐 2주 후에 청문회 다시 열고 ITC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일단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미드톡시는 생산 재개됐고 결정도 허가 취소도 결정 안 됐고 ITC 소송도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6월 4일까지 메디톡스는 그냥 평범한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 변수가 생길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2주 동안은 그냥 전형적인 업체처럼 영업을 하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평범하게 굴러가는데 2주 동안 주가에 영향이 없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크죠. 자, 뭐, 제 의견에 주주분들은 강력하게 막 그 반발을 하겠고, 뭐, 주주가 아닌 분들은 제 의견에 뭐 동조를 하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향후에 나타날 유사 사례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상증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선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선례를 남겨야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런 식이 어떤 유사 사례가 또 나타나냐면 그러면 메소드하고 똑같이 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냥 뭐 시각처 모르게 그냥 야 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하자 뭐
시작처 허가 받기도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걸로 이렇게 뭐 허가받지 않은 걸로 이게 해갖고 만들어 팔자. 그리고 아무 이상 없었어. 그 넘어갔어. 나중에 시작처가 그 안에 그 내부 직원이 고발해 버렸어. 아니 허가도 안 받냐고 이렇게 했다. 시각처가 뒤늦게 딱 했는데 메디토스처럼 아이씨 그거 판 거 이미 다 팔렸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그거 이상 없었다. 어? 그렇고 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시각처가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허가 취소하겠다. 그 청문회 했어. 법에 의해서 했는데 야, 우리 아직 변명 우리 저기 뭐 소명 덜 했다. 한 번 더 하자. 뭐 그래 한 번 더 하자. 이런 똑같은 요구를 해왔을 때 향후에 유사 사례가 나타났을 때 시가처가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아니 왜 메디톡스는 청문회 기회 두 번 줬는데 우리 한 번밖에 안 두냐? 그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가처가? 걔네들은 소명을 덜 했다 해서 한 번 더 줬다 이러면 우리도 소명 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처가 문제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메디소스 주주분들은 23일 날, 22일 날 결정이 대전지법에 좋게 판결이 났지만 어떤 대전지법의 판결 때문에 매수를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일말의 여지들이 남겨지니까 그 메디소스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허가 취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여지가 관련된 그 부분들이 계속 기사로 나오잖아요. 분석이 그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허가 잘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그 베팅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고 어제 그 때문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대전지법 판결로 그냥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 그래고 어쨌거나 20-30% 수익 났어요. 왜냐하면 대전지법은 처음에 기각했잖아요. 그죠? 기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전지법에서 다시 그게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식을 샀던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걸 알고 미리 판결의 내용을 알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안에 뭐 법원 관계자하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자, 여러분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예. 뭐 메디톡스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시약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은 이 메디톡스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주가 아니거나 주주 뭐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베팅을 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팅. 그 빠친코처럼. 하여간 뭐 이게 좀 저도 이게 밤에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온 거 보고 시야처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니 김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청문회를 아직 할 얘기 덜 했다 해가지고 청문회를 한 번 더 열고 그것도 아주 예를 들어서 29일 날 열면 되지. 하필이면 6월 4일 딱 원래 법에도 뭐 2주 후에 연결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아니 소명할 게 남았다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명할 게 남았다는 건 해야 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앞서서 못했다. 근데 왜 2주 동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일주일 있다 해도 되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더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한 게 있는데 소명을 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각처의 결정에 이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이쪽 측이 웨이소 측에서 강력하게 2주 후에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 시각처는 웨이소스를 범죄 행위라고 분명히 그랬으면서 글쎄요. 그리고 시각처 저기 웨이소스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원료를 안 썼다고 인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각처가 그거 하고 막 이렇게 저기 논의해가지고 청문회 한 번 더 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특히 그 메디톡신 주를 그 치게 맞았던
환자들이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이거 그 환자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모사처럼 또 다른 법무법인이 이 당시에 저기 멘토신 맞았던 환자들 대상으로 또 끌어모아가지고 또 소송 걸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ITC 소송은 판결은 그 이후의 문제고, ITC 소송은 뭐 누가 이기든 진 쪽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 허가 취소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한번 나온 거 보고 좀 얘기해 봤습니다.